그놈을 소개시켜준 친구 얼굴도 보기 싫다.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더는 울지 않기로 했다. 30대 초반의 이혼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철저히 무너진 내 모습만 남았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내게 그랬다. 민지야, 우리 사촌 오빠 소개시켜줄까? 지금 연애 안 하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철없이 그 말에 넘어간 내가 원망스럽다. 1년 전 나는 30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나와 오빠를 키우셨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신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며 서울의 건물 3채를 소유한 부자가 되셨다. 그날은 대학 동창회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수진이 사촌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한번 만나봐. 그렇게 만난 윤서. 첫 만남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제로였던 모양이다. 석 달간의 데이트. 매번 약속에 늦고 비싼 음식점에서는 내가 계산하고 떡볶이 먹을 때는 윤석이 내는 패턴이 반복됐다. 그런데도 눈이 멀어 그런 행동이 사소해 보였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마주친 윤석과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어머님. 저 윤석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윤석을 보며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반갑다. 민지 데려다줘서 고맙구나.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제가 내 남자친구니? 왜 그런 애를 만나?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윤석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내 아버지도 없이 자랐으니 남자 보는 눈이 없는가 보다. 그 말에 상처받은 나는 더 윤석에게 매달렸다. 6개월 후 윤석이 결혼을 제안했다. 민지야, 우리 결혼하자. 엄마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든대. 빨리 가족이 되자. 어머니는 극구 반대했다. 날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내 선택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지야, 사람은 급할 때 본색이 드러나. 적어도 2년은 만나봐야 해. 엄마, 난 윤석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시위했다. 결국 어머니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결혼하면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마. 내 힘으로 살아보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몰랐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어머니의 조건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돈이 문제였다면 내 힘으로 살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나는 철부지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모 말이 하늘 소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뼛속까지 느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신혼집 문제였다. 서울에 집을 구하기 쉽지 않았고 윤석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다. 나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월급으로 서울 집을 얻기에는 무리였다. 민지야, 신혼집 어떡할까? 지금 집 구하기 힘든데. 윤석의 말에 내가 답했다. 그럼 우리 엄마 집에서 살까? 2층짜리 주택이라 2층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윤석의 눈이 반짝였다. 지금 생각하면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았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가 날 따로 불렀다. 거실에 앉아 마주보며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지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돼.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엄마, 또 그 얘기야? 난 윤석이 사랑해. 결혼할 거야. 엄마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내 선택이니 존중해 줄게.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내 재산은 내 오빠와 내게 똑같이 물려줄 생각 없어. 나중에 원망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윤석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다.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젊고 예뻤다. 윤석과 닮은 얼굴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어 보였다. 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내게 속삭였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집이 어디라고 했지? 강북구에 있어요. 2층짜리 타운하우스예요. 아, 그래. 혹시 어머님 재산이 많다면서? 건물도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질문에 순간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예의상 대답했다. 네, 어머니가 부동산을 좀 하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신혼여행은 짧게 다녀왔다. 돌아오자마자 엄마 집 2층으로 짐을 옮겼다. 처음에는 평화로웠다.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가 없는 낮 시간이었다. 민지야, 어머니는 안 계시니? 전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미안해서 왔어. 인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집을 감정하듯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는 돌연 목욕을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다. 무슨 경우인지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라 말리지 못했다. 목욕을 마친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과일과 고기를 봉지에 담았다. 민지야, 이거 좀 가져갈게. 너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다. 항상 뭔가를 가져갔고 종종 목욕까지 했다. 시어머니를 말릴 용기가 없었다. 엄마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 엄마의 예상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나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윤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석아, 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왜 이상해? 살갑게 대해줘서 고마워해야지. 윤석의 반응에 더 말하지 못했다. 결혼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결혼 6개월 차,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신혼이었다. 윤석은 나름대로 다정했고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게 편했다.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마음에 걸렸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눈감기로 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이 왔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윤석이 전화로 알려왔다. 민지야, 아버지가 다치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걱정이야. 많이 다치셨어? 보험은 없으셔? 그게 우리 집에 보험이 없어. 엄마가 보험은 사기라고. 한숨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나의 월급으로는 부족했다.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엄마, 시아버지가 일하다 다치셨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엄마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죄책감이 들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줄게. 근데 민지야, 그쪽 집안은 왜 항상 너한테만 손 벌리니?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엄마 말이 맞았다. 그날 저녁 엄마는 500만 원과 함께 과일, 보양식까지 준비해 주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날 맞이했다. 병실에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TV를 보며 웃고 계셨다. 어머니, 아버님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럼 큰일 날 뻔했어. 검사도 많이 해야 한대. 돈을 건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이게 뭐야? 500만 원? 병원비가 2천만 원은 넘을 텐데. 사돈은 그 큰 건물 가진 사람이 이것밖에 안 줘? 충격이었다. 갑자기 2천만 원이라니. 윤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이거 500밖에 안 돼요. 사돈이 인색하네.
됐어. 이것도 어디야? 다음에 더 받아내면 되지. 그래도 건물 세 채나 가진 사람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대화는 분명 돈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제서야 윤석이 나를 만나게 된 과정, 결혼을 서두른 이유,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진짜로 내가 사랑받는 건지, 아니면 그저 돈줄로 보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엄마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급할 때 본색이 드러난다. 집에 도착하자 윤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병원비 잘 전달했어? 아버지 좀 어때? 대답하기 싫었지만 참고 대답했다. 응, 잘 전달했어. 근데 윤석아,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병원에서 들은 대화 이후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윤석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항상 핑계를 대며 피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결혼 1년 차 윤석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월급을 모두 가져가고 용돈을 달라고 했다. 내 카드로 비싼 옷을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상황을 엄마에게 숨기고 있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날은 윤석이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걱정 반, 분노 반으로 기다리다가 새벽 3시에 현관문이 열렸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디 갔다 왔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 깜짝이야. 회식이었어. 왜 안 자고 기다려? 회식? 내가 무슨 회사가 있다고 회식이야? 아르바이트 자리 옮기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한 적 있어? 윤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뭐, 갑자기 왜 이래? 나 열심히 구직 중인 거 알잖아. 구직은 무슨. 나한테서 돈 빼먹는 게 내 직업이지. 한 번 터진 감정은 멈출 수 없었다.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윤석아,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 재산 때문에? 윤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집도 내 엄마 거고, 차도 없고, 돈도 안 주고. 돈 안 준다고? 내 카드값은 누가 내는데? 내 옷값, 술값은? 그깟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장모님처럼 큰 재산 가진 사람 딸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나가. 당장 나가. 뭐,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 내 집? 여기 내 엄마 집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다. 아마 우리 싸움 소리에 깨신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석이 순간 당황했다. 아,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끼리 좀. 민지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병원에서 들은 대화, 윤석의 경제적 착취,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엄마는 담담하게 들으시다가 윤석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우리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윤석이 발끈했다. 뭐라고요? 저도 이 집 거주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처분되지 않는 한. 엄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법적으로? 그래, 한번 법으로 해볼까? 결혼 전 계약서 기억나요?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서명했잖아요. 그 말에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 거 난 기억 안 나요.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내일까지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윤석은 분노로 떨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윤석이 집을 나간 다음 날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분노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지, 우리 아들 어딨어?
쫓아냈다면서? 어떻게 남편을 내쫓을 수 있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내 뒤에서 나타나셨다. 아들이 왜 나갔는지는 아시죠? 우리 딸을 이용해서 돈 빼먹으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 그저 처가에서 좀 도와주길 바란 것뿐인데. 도와주길 바란다고요? 병원비 거짓말한 것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몇십만 원짜리 검사를 2천만 원이라고 속인 것도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오해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엄마는 냉정하게 대응했다. 그럼 병원비 영수증 가져오세요. 확인해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야,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시집와서 시부모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니? 우리 윤석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번 집에 오셔서 냉장고 비우고, 목욕하고, 이제 와서 돈까지 요구하시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래. 내가 며느리 맞아?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우리 딸 괴롭히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뭐, 나보고 가라고? 내 아들 며느리 집인데.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딸과 함께 살고 있고요. 당신 아들은 이제 여기 살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이거 안 돼. 이혼 안 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희 같은 인색한 집안 며느리로 안 받았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인색하다고요? 제가 윤석에게 얼마나 퍼줬는지 아세요? 월급 다 가져가고 카드 긁고 그런데도 부족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연기였다. 아이고, 이런 며느리 처음 봤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우리 윤석이가 왜 이런 여자한테 장가를 갔는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가시면 경비 불러서 내보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더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게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자. 내가 정말 잘할게. 심장이 아팠다. 한때는 그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윤석아, 우리 끝내자. 이혼하자. 뭐,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내가 다 고칠게.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지만 윤석의 문자가 계속 왔다. 사과, 애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너 이혼하면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엄마의 오랜 지인이었다. 민지 씨, 다행히 결혼 기간이 짧고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있어서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경제적 착취나 폭력 같은 것들이요. 그날부터 윤석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내 카드로 쓴 모든 내역을 정리했다. 이혼은 내 의지대로 진행될 것이다.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이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윤석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갖은 방해 공작을 펼쳤다.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로 괴롭히더니 급기야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어느 날 퇴근길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민지야, 제발. 우리 윤석이 너무 힘들어해. 왜 이렇게 무정하게 구는 거야?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경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세요. 민지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다. 오늘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것을 잊고 있었다. 엄마의 표정은 차분했다. 무슨 얘기요? 왜 애들 이혼시키려고 해요? 젊은 애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지난번에 도움드렸더니 병원비 속이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그건 오해라니까요. 우리 윤석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민지 카드 내역 보면 다 나와요. 매달 수백만 원씩 쓴 거. 그런데도 부족했나 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거야 부부 사이에 돈이 어디 있고 거기 있냐고요. 공동재산이지. 그럼 재산 분할 받으세요. 법으로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얼어붙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차로 향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거 안 돼. 너희 재산 다 가져갈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다. 민지야,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자. 이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윤석의 부모님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고 집이 경매 직전이었다. 그들은 내 재산으로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결혼을 빌미로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케이스죠.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결혼 전 계약서에 대해 말해줘. 엄마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내가 결혼하겠다고 우기길래 적어도 우리 재산은 지키려고 했어. 윤석에게 재산 분할 포기각서를 쓰게 했지. 내가 모르게 한 건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엄마가 그걸 안 했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날 밤 윤석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문자가 아닌 직접 찾아온 것이다. 술에 취해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민지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무시했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엄마가 경비실에 연락했고 곧 경비원이 와서 윤석을 데려갔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자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민지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면 우리 일상이 불가능해.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를 막지는 못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찾아와 더 큰 소동을 벌였다. 돈 때문에 내 아들을 버리다니. 우리 윤석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 가세요. 한 번 더 찾아오면 당신도 접근금지 신청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졌다. 깨진 화분 파편이 사방에 튀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시어머니는 연행되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속았을까? 엄마의 말을 왜 듣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으로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 토닥여 주었다.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반항했던 모든 순간이 후회됐다. 윤석과 시어머니의 집요한 괴롭힘은 계속됐다.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야, 이제 좀 강경하게 대응해볼까? 너무 오래 참았어. 엄마는 오랜 친구인 형사에게 연락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윤석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증거가 잡혔다. 시어머니와 윤석이 우리 집 앞에서 나눈 대화였다. 엄마, 이혼만 안 하면 민지 엄마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 맞아. 끝까지 버티자. 그 여자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 머지않아 우리 차례가 올 거야. 병원비 속인 것도 들통나면 곤란한데. 괜찮아. 누가 증명하겠어? 민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기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다. 윤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그의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장황하게 설명했다. 저희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성심성의껏 보살폈으며 판사가 손을 들어 중단시켰다. 녹음 증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이 술렁였다.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판사가 고개를 저었다. 녹음 파일은 감정을 거쳤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없습니다. 판사는 재산분할 요구를 기각했다. 더 나아가 윤석과 시어머니에게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법정을 나오는 엄마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지야, 이제 시원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은행에서 일하며 이혼 소송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 한시름 놓였다. 엄마는 내게 잠시 휴가를 권했다. 민지야, 너도 이제 좀 쉬어. 이 일로 너무 지쳤잖아. 휴가를 신청하고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떠나기 전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민지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윤석아, 이제 늦었어. 넌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잖아. 제발, 이젠 정말 다르게 살 거야. 엄마랑도 연락 끊을게. 그때 엄마가 다가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우리 딸 인생 망치려다 실패해서 아쉽지? 아닙니다, 장모님. 진심으로. 엄마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경찰에 전화할까?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야. 윤석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이혼이 확정된 후 은행에서의 업무도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 새로운 부서로 이동 신청을 했고 승인되었다. 개인자산관리 부서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민지야, 많이 달라졌네. 더 당당해 보여.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엄마, 정말 쉬어보길 잘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새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금융 공부에 더 흥미가 생겼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금융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은행에서도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 엄마, 이번에 승진했어요. 부지점장으로요. 정말? 축하해, 민지야. 우리 딸 자랑스러워.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린 날 은행 동료들과 레스토랑에 갔다. 엄마도 함께였다.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안 되네요.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돌아보니 윤석이었다. 연회비 높은 명품 카드를 내밀었지만 한참을 기다린 후 거절됐다. 옆에 앉은 여자가 짜증을 냈다. 뭐야, 또 카드가 안 돼? 이게 몇 번째야? 윤석이 당황해하며 지갑을 뒤적였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지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이 기뻤다기보다 그저 무덤덤했다. 은행 동료가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다시 우리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는 상황을 다 이해한 듯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윤석이 은행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다. 민지야, 잠깐 시간 있어? 미안해요, 고객님. 업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출 상담이 필요하시면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윤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그건. 부지점장님, 여기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네, 확인해 볼게요. 윤석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석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취업도
제대로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제 그 여자는 그의 새 여자친구였는데 돈 있는 남자인 줄 알고 만났다가 속은 것이다. 한참 후 엄마가 소식을 전해주었다. 윤석이네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민지야, 내가 정말 강해졌구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엄마의 말처럼 내 인생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일도 잘 되고 새로운 만남도 생겼다. 은행 거래처 중 한 회사의 대표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엄마에게 그를 소개했을 때 엄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려서 미안해요. 엄마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단단한 내 모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더 이상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나와 엄마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